저는 잡곡밥, 현미밥, 뭐 콩밥 이런 거 먹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장 건강에 현미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밥. 좋죠. 현미밥, 잡곡밥 네. 이런 게 좋다고 네. 그러는데 아닌가요? 대부분의 쌀의 영양소는 그 속겨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미가 영양소는 풍부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속겨에 물에 잘 녹지 않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현미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팽만이나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장을 먹어도 나름의 철칙이 있다. 자글자글 해가지고 고기다. 반찬물에 계란은 꼭 있어야 돼. 계란에 비벼도 그게 영양이 많잖아. 고기 넣고 했으니까. 근데 현미밥 말고도요, 선생님.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선생님이 챙겨오신 것 중에 있었어요. 예, 고기 장조림이요. 선생님이 거기에 간장을 넣어서 조리셨잖아요. 간장이 문제예요. 간장이 안 좋아요? 콩자반도 그렇고 장조림도 그렇고 간장을 이렇게 오래 졸여서 이 갈색 빛깔이 나는 음식들에 주로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당 독소라고 해요. 얘네들이 삐죽삐죽 독소 같은 거라서 혈액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장기에 침착이 돼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자체 혈관벽을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내게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인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간장 있죠. 그런 간장들은 좀 이런 함량이 낮은데 이제 염산으로 그냥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간장 같은 경우는 당독소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손맛에 세월의 맛까지 더해져 더욱 사랑받는 묵은지. 저 정말 좋아해요, 묵은지. 난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 지금. 발효식품의 대명사인 만큼 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맞아요. 아, 이거 기억나네요. 김치 속 유산균 수는 김치의 숙성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묵은지 속 유산균 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묵은지에 의외로 유산균수가 적었었죠. 맞아요. 김치는 숙성 정도에 따라 유산균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에서 7도 사이에서 50일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유산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산균 수가 줄어든 만큼 묵은지는 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 묵은지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했다. 먼저 유산균을 배양해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혹시 차이는 없을지 생김치를 묵은지와 비교해 봤다. 유산균이 다르게 생겼어요. 진짜? 묵은지 유산균이 좀 날씬한데요? 숙성도에 따라 유산균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 유산균 모양도 변하나요? 오래 있으면 살이 빠지나, 애들이? 김치의 발효 과정에 따라서 초기에 나오는 유산균과 묵은지에서 나오는 유산균의 종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뉴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자라게 되고요. 이러한 유산균들은 적당한 신맛과 시원한 단맛을 내는 유산균에 해당이 됩니다. 숙성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유산균이 생긴다는 얘기. 그렇다면 묵은지에는 어떤 유산균이 있을까? 김치가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자라게 되면서 김치의 신맛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김치가 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묵은지의 신맛을 강하게 하는 유산균의 특징은 장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 비록 유산균 수는 줄어들지만 오래 숙성시킬수록 생존력이 강한 유산균이 생기기 때문에 장 건강엔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묵은지를 가열해 먹으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묵은지인데 또 팔팔 끓인 거. 보통 묵은지 끓여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묵은지를 끓이기 전과 후 유산균의 수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가열하기 전 수치는 그램당 약 2,300만 마리. 그렇다면 팔팔 끓인 묵은지 속에는 줄어도 너무 줄었다. 약 60마리요? 어이없네. 같은 묵은지를 한 번 끓였을 뿐인데 대부분의 유산균이 사멸한 것. 그렇다면 죽은 유산균은 장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균과 죽은 균의 효능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유산균은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세포벽 껍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속에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생물학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도 장 건강을 돕는 진정한 발효식품 묵은지. 게다가 김치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또 균이 생기거든요. 네. 이 균이 또 장내 나쁜 균도 없애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균과 이런 락토박실러스 플란타룸 같은 균이 공존하고 있는 묵은지 같은 균이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지 못하면 그 효과가 줄어드는 법. 전원주 씨를 위해 닥터 지바고가 준비한 솔루션. 야채를 다져서 그걸 더 작게 쓰네. 다 잘게 써시네요, 그냥. 아, 전골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변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소금을 타가지고 저렇게 좀 살짝 절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익히면 막 영양소 파괴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나요? 네. 대체로는 생채소가 좋지만 소화를 시키는 거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겠죠. 아주 많은 양의 채소를 매일매일 갈아서 드시거나 씨앗이 들어있는 채소를 자주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거죠. 이걸로 뭐 쌈을 하실 건가 보다. 거기다 그 가진 그 배추만두. 재료를 거기다 싸가지고요. 그걸 채워서 이렇게 돌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식이섬유로 꽉 찬 채소 쌈은 미리 만들어 놓은 채소를 부어 무, 배추와 함께 천천히 익혀준다. 저 배추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설포라판 이런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네. 장의 염증도 줄이고 면역력도 높이는데 아주 좋아요. 아, 저게요? 네. 장 건강을 돕는 재료들로 완성된 채소쌈 전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이쁘죠? 정말 예쁘다. 와. 이렇게 소화 흡수와 장 건강을 돕는 채소쌈 전골이 완성됐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을 배 아래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밀어주면서 돌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은 3초, 내쉬는 숨은 5초 정도로 조금 더 길게 하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독소를 더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